안녕하십니까. 중국 여행 길라잡이 배나온 김하민족입니다. 오늘은 복건성 동선 일정 교통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무이사는 뭐 일단 우리나라 이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다시피 한 뭐 무이 구곡가 등등등에서 나오는 터라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뭐 이래저래 이름이 제법 알려진 곳이긴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무이산 얘기를 하나요? 복건성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건성 지도를 제가 좀 만들어놨는데, 자, 복건성 동선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복건성 요 파란색으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항이 있는 장소들입니다. 그 복건성 위치가 조금 외지다고 해야 되나요? 뭐 옛날부터 좀 외진답니다. 이게 전부 다 산악지형이라 이거 제가 직접 가시려면 하문이 좋고요. 옛날에는 뭐 복주나 온주 가는 직항이 있었는데 리영파도 있었는데 뭐 사드 때문인지 하여간 수요가 줄었는지 전부 검색해보니까 안 보이네요. 직항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일정이 좀 짧다면 한 일주일 이내다 그러면은 이제 하문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뭐 중국에서 저기 경유편 타고 하문이나 이 복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복주로 가는 거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동서남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남쪽부터 한번 해보자면, 남쪽은 요 대만 금문도로에서 샤먼까지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자는 필요 없지만 다시 돌아오시려면 비자가 필요하겠죠. 만약 대만에서 올 경우에는 요 금문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셔서 비행기에서 요 하먼까지 보통 세트로 해서 같이 팔죠. 뭐 타이베이나 까오슝에서 금문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셔서 그 다음에 샤먼, 여기 핑탄에서 옛날에 어디 타이중 가는 배가 있었는데 지금도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대중적인 건 금문도로 비행기 타고 가셔서 하문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복주로 가는 배도 있긴 해요. 금문도에서 복주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남 쪽에서는 이제 광주 심천 쪽에 가는 게 있습니다. 뭐 광주 심천 마카오 홍콩 어디로 해서 상관없는데 이 하문 가는 거는 보통 이 심천으로 해서 고속철이 생겨서 하문이 심천이 중점이라, 물론 하문에서 광주로 가는 저 열차가 있긴 합니다. 편수가 좀 적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영종토로 보시고 용암에서 광주로 가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보자면 이제 뭐 요 근처 좀 볼 게 없어요. 좀 썰렁합니다. 이 동네는. 아직 개발이 안 됐다고 해야 될지 아직 좀 이름난 뭐 예전부터 좀 접근성이 안 좋은 동네라 뭐 아직 발굴이 덜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하여간 요 장가계 쪽에서 가신다면 장사에서 이 남창 거쳐서 응담, 상요 이 두 군데는 교통유지라 알아두시면 좀 편합니다. 뭐 응담에서 이제 황산 쪽으로도 빠질 수 있고요. 응담에서 무이산 가셔서 무이산에서 복주 하문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무이산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일단 북쪽으로 하자면 이제 합비나 남경 이쪽에서는 이제 여기 구화산 거쳐서 황산 거쳐서 무원 삼청산에서 상야오 저기 옥산, 여기 옥산입니다. 옥산 가셔서 상요 가신 다음에 무이산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상해에서는 이제 길이 몇 개가 있는데, 뭐 항주에서 이제 요 이우나 금화 거쳐서 뭐 볼 건 없지만 이우는 좀 볼 게 있죠. 여기 이우 소상공 소상품 시장으로 유명한 이우 거쳐서 이렇게 무이산으로 바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상해에서 무이산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상해에서 복주 거쳐서 이렇게 남쪽으로 해서 고속철로 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정이 일주일 정도라면 뭐 함으로 들어가시고, 일주일 이상이라면 뭐 다른 데서부터 접근 가능하니까. 하지만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복건성 자체 볼거리가 조금 약해요. 다른 데 비해서. 워낙 문화적으로 조금 왜 오지는 아니었지만 오지에 가까웠죠 사실. 상대적으로 약간 조금 없습니다. 뭐 면적은 12만 평방킬로미터로 우리나라 한 1.2배 정도 되는데 조금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볼거리가 좀 약합니다. 여러가지로. 자, 이거 복건성 얘기는 좀 이따 어디 갔어? 오잉오잉오잉. 복건성 얘기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동선만 잠깐 보자면 뭐 제일 좋은 방법은 하문 인아웃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뭐 상해나 항주 쪽으로 가셔서 인아웃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복건성 들려서 가시려면 이쪽에서 가는 거 조금 동선이 꼬이기 때문에 서남 쪽 광주 쪽으로 해서 상해로 가실 때는 괜찮은 동선이 됩니다. 뭐 아니면 뭐 광주에서 바로 상해로 빠지셔도 되고요. 뭐 심심하시면 일정 여유가 있으시면 광주 심천 들려서 하문으로, 심천에서 기차편이 많으니까 심천이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천에서 하문 거쳐서 천주 보시고 복주 보시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일정에 따라서 북쪽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동북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계략적인 동선이 되겠습니다. 뭐 조금 독특한 동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대중적이진 못해서 그 정도 다니실 정도면 이런 자료까지 도움이 필요가 없을 뿐의 수준이라 그 정도에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동선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은 상해에서 가는 거. 왜 복주지? 죄송합니다. 열어놓은 게 많아서. 상해에서 무이산으로 갈 경우, 상해에서 무이산 많죠? 3시간 반 정도니까 뭐 일단 가격을 한번 보고 뭐 5만원 돈이니까 뭐 괜찮습니다. 상해로 가셔도 되고, 무이산을 보실 경우에 복건성에서도 무이산만 보실 경우에 어디 거쳐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교에서 뭐 유명한데 이우, 금화, 샹요, 아까 샹야오, 무이산. 자, 뭐 상야오, 삼청산 또 빼먹을 수 없죠. 고속철로 한 30분? 25분 정도 걸리는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주로 가는 경우, 상해에서 복주, 여기죠. 상해 홍교에서 6시 40분부터 5시 22분까지 있죠. 일반 열차가 한 대밖에 없군요.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225원, 이건 뭐 15시간 시간도 뭐 적당하네. 7시 20분에서 아침 7시까지. 이건 상해 남역에서 출발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해서 상해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일정 여유가 있으시다면. 하지만 이 이동거리가 7시간이란 얘기는 거의 하루가 깨지는 거죠. 아침에 도착하셔서 저기 포동공항으로 내리신다면 홍교 이동하는데 1시간,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짐 찾고 버스 기다리고 하는데 또 1시간, 그 다음에 기차 시간 맞추는데 뭐 1시간에서 한 3, 4시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차 시간까지 하면 10시간, 8시간 뭐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니까 거의 하루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일정이 짧으시면 뭐 상해로 가시는 거는 조금, 뭐 무이산 가실 거는 상관없지만 이 복주 쪽으로 가신다면 조금 더 걸린다는 거. 그 다음에 하문 가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문, 샤먼. 어요. 하문 가는 거 복주보다 더 오래 걸리겠죠. 8시간. 고속철입니다. 이거 250가 한 7만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나 하면 차라리 비행기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행기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제가 잘 보는 취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에서 샤먼 가는 거, 샤먼. 비행기는 다 아시다시피 그 시즌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시즌에 따라 가격 차이가 워낙 크게 되는 거라 한 400원 정도 하죠. 이거 뭐 가장 저렴한 거니까 항주에서도 야 이런 거 싸다. 항주에서 가는 거 300원짜리 한번 대충 크게 할인표가 없네. 한 5알 이건 6절이면 40% 할인하는 겁니다. 500원이니까 기차가 얼마였냐면 상해에서 함양 가는 게 한 300원 정도 하니까 한 1.5배 정도 하겠군요. 뭐 비행기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2시간 걸리니까. 근데 역시 가격은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시간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비행기도 있으니까 시즌에 따라서 비행기도 저렴한 표가 나오면 지르십시오.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문에서 심천 가는 거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아까 뽑아놨는데 잠깐만요. 여기 있다. 하문에서 심천 가는 거 9월 17일로 해서 4시간 정도. 뭐 광주 가는 것도 있는데 2대인가 밖에 없어. 일반 열차로 엄청 많죠. 저녁 8시까지 4시간 정도 거리 180원 뭐 이 정도 거리니까 하문을 누리고 싶으시면 뭐 심천 같은 데서도 뭐 180원 정도면 뭐 3만원 정도니까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 일정이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적당히 그 하문만 고집하지 마시고 심천이나 뭐 상해는 조금 멀긴 합니다. 뭐 심천 쪽으로 해서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비행기가 저렴한 게 나오면 뭐 그런 거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아웃을 어디로 할지 괜찮죠? 편수도 무지 많고 뭐 3시간 정도면 뭐 4시간 잡아야겠네. 4시간 이 정도면 견딜만한 금액대입니다. 견딜만한 시간, 견딜만한 금액대. 근데 시간이 짧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반나절 이상 깨지는 거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문으로 해서 인아웃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이게 아니다.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이제 복건성 잡조를 안 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복건성은 좀 썰렁합니다. 복건성은 좀 썰렁한데 이게 제가 임의대로 뽑은 게 아니고 복건성 내에서 조금 잘 나가는 조금 세계유산급이나 아니면 뭐 좀 중국 내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여행지에다가 이 복건성 복건성 여유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관광문화부 문화관광부 그러니까 도 소재에 있는 복건 여유국 우리나라는 뭐 전라북도 여행국 정도 여행청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행정단위 잘 몰라서 청인가의 국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도에서 그 여행 담당하는 데서 추천한 8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동산도는 안 올렸습니다. 뭐 그 중에서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추천한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하문이 제일 유명하고요. 하문 밑에 있는 요 고랑석 꾸랑위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금문도는 대만이니까 비자 문제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뭐 천주도 옛날에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한 장소라 빼먹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복주는 뭐 복주도 괜찮습니다. 뭐 복주까지 3개의 도시가 제일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문화유산인 영정토루 객과토루군이 여기에 쫙 깔려 있고요. 저 객과토루군은 뭐 15,000개에서 뭐 2만 몇 군데가 있으니까 그 건물 수가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이 여기 영정에 있는 토로군입니다. 토로군이에요. 군 모아놓은데 뭐 이게 뭐 여기에 객가토르들이 좀 유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근처가 뭐 다 보시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보통 하문에서 1박 2일이나 당일치기로 패키지로 해서 많이 갑니다. 거리가 좀 있어서 길이 아주 좋은 게 아니라서 하루로 빡빡하게 갈 수 있습니다. 뭐 가급적이면 뭐 하루 주무셔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이산이 제일 중요하겠죠. 저기 복건석에 제일 세계유산이 2개 있는데 무이산하고 영정토로 되겠습니다. 무이산 색깔을 왜 깔맞춤을 못했네요. 자, 그 다음 하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려면은 하문은 보통 한 이틀, 최하 이틀 정도. 고량이라는데 하루. 그 다음에 하문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영정토로까지 보시면 사흘 정도. 그 다음에 한국 오가는 시간 5일 정도가 최소가 되겠죠. 하문만 보신다면. 그 다음에 천주 보시는데 뭐 하루 또는 이틀. 역시 복주 보는데 하루나 이틀. 그래서 따라서 일정을 짜시면 됩니다. 인아웃 하는 시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태모산은 뭐 사실은 동네에서 유명한 데라 도원동 같은 데는 미주도 같은 데 마찬가지고요. 좀 전국구라고 할 만한 거는 여기 하프 정도는 있습니다. 여기 뭐 사진 찍으러 많이 가시는 데라 뭐 여행지라고 하긴 좀 그냥 일반적인 좀 예쁜 해변이긴 한데 여기를 또 보기엔 조금 사진 찍으신다 몰라도 뭐 동선상 있으면 한번 들리셔도 상관없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약간 무이산, 영정토로, 하문, 천주, 복주 정도 되겠습니다. 뭐 하문, 영정토로 하면 한 사흘 정도, 천주까지 하시면 한 나흘, 뭐 일주일 정도면 여기 복주, 천주, 하문, 영정토로 정도 보실 수가 있겠죠. 무이산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거리가 있어갖고. 네. 자, 이거 어디 갔어? 무이산에서 하문 가는 것들. 무이산에서 하문 가는 것들이 있는데 다 거의 다 복주를 거쳐갑니다. 옛날에는 무이산에서 이 하문 바로 가는 일반 열차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버스 기차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기차가 있었는데 하여간 없어졌습니다. 고속철로 다 바뀌어가지고. 일단 복주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주까지 3시간 걸리죠. 그 다음에 하문까지 3시간 반. 어휴, 많이 줄었네요, 시간이. 옛날에는 무이산에서 하문 가는데 밤새서 갔던 건 한 번은 표가 없어서 앉아서 한번 간 적이 있고 누워서 저기 침대 칸으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클릭 미스. 자, 저기 무이산에서 우이산 복주 가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열차도 있죠. 고속철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이 대세라. 잠깐, 9월 11일로 했는데 표가 없네요. 벌써 복주에서 가깝네요. 1시간 반 정도니까 뭐 가격도 이 정도면 뭐 2만원 정도 하겠네요. 복주에서라면 2만원, 하문에서 아까 3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력이 이렇게 나빠지네. 샤먼 아침 8시 반부터 역시 표가 없네요. 3만원 정도면 왔다갔다 할 수 있겠군요. 무이산에서 하문 가는 겁니다. 뭐 7시 44분까지 있으니까 뭐 여유가 있네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무이산 구경하는데 하문에서 1박 2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일치기는 좀 무리고요. 무이산이 워낙 면적이 넓어서 뭐
무이산 자체만 꼬박 하루는 보실 수가 있는데, 하문이나 복주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복주에서라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네. 하문에서라면 이제 이동하는데 왔다 갔다 시간이 걸려서 하루는 무리고 1박 2일 최소입니다. 최소 1박 2일 무이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한 10시간 넘게 걸렸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고속철이 생기니까 무지 깔끔해졌습니다. 3시간 한 반이면 가니까. 자, 하문이나 복주로 해서 무이산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괜찮습니다. 무이산 산 좋아하시면 2박 3일도 괜찮은데, 되게 넓어요. 이동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한 핵심만 보시면 1박 2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무이산 1박 2일, 복주는 패스 하셔도 되고, 패스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자, 이거는 마봉아라고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중국 여행 자유여행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북건석에서 제일 유명한 풍경지 하니까 하문대학교, 꾸랑이, 고랑서 역시 하문에 달려있은 조그만 섬입니다. 이쪽이 하문이고 이게 구랑위 되겠습니다. 꾸랑이, 고랑서라고 하는데 여기 상당히 예뻐요. 볼거리도 많고 하룻밤 묵어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남보타사, 증안사, 이것도 하문, 고량이에 있는 거라. 패스. 고량에 있는 거 맞나? 잠깐만. 예, 고량이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산로는 하문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문, 고량이 하문에 있는, 삼방 7항이 복주에 있는 겁니다. 그냥, 옛날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분위기라 복주 가실 분만 보시고 여기를 목적으로 해서 가진 맛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데는 아주 유니크한 동네는 여행지는 아니라서 복주를 혹시 들리신다면 가셔도 되지만 이걸 보러 복주로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은수요는 영종도로 근처에 있고요. 같이 있고요. 무이산 죄송합니다. 여기 처음 보는 동네라. 하문대학교 밑에 어디 있다네. 흔한 그 다음에 호리산포대도 역시 하문에 있는 거고 이 정도입니다. 복권성이 조금 약해요. 볼거리들이 그 중에서 아까 대충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이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패스. 자, 복권성에서 볼만한 것들 하이라이트로 보신다면 한 일주일 정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까 방금 보셨던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보시려면 이제 기하급수 쪽으로 들어가니까 A급들 세계의 유산이나 중국에서 좀 랭킹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만 보신다면 한 일주일 정도,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포함해서 일주일 정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정은 길면 길수록 좋지만 주어진 자원이라는 건 한정적이니까 여행이라는 거는 다다익선이긴 하지만 일정이라는 건 회사원분들 많이 내봐야 일주일 낼 수 있는데 복권성 가신다면 일주일 정도가 제일 무난합니다. 자, 고속철로 설명해 드렸고요. 상해에 오신다면 저 위에 있는 안탕산 3산 5악 중에 3악, 황산, 그 다음에 강설여산, 그 다음에 절강성, 안탕산 요 세 가지 거쳐서 이렇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상해에서 인하우드 건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죠.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이 정도만 보시면 일정 교통 동선 설명해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천시를 보셔야 됩니다. 천시를 보려면 요걸 보셔야죠. 자, 무이산 1957년에서 2007년까지 기후입니다. 기후. 이거 무이산 시입니다. 무이산은 조금 더 춥겠죠. 산이니까. 그래도 이름은 산이니까. 자, 강우량은
우기는 5월 6월입니다 비가 많이 오죠. 우리나라 장마철 서울이 7월달에 380mm 정도 오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복권선 5월 6월이 우기에 속합니다. 자, 5월 6월이 우기산은 비 많이 오죠. 그 다음에 아까 많이 뽑아놨는데 잠깐만요. 여기 복주 비가 많이 오진 않아요. 우리나라 한 절반 정도 오긴 하지만 5월 6월 우기입니다. 우기. 뭐 7월부터는 조금 장마전선 위로 올라가서 해도 많이 나오고 비도 적게 오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뭐 7, 8, 9는 추천할 만합니다만 습도가 조금 높죠. 그럼 해수욕하기도 좋습니다. 대신 이제 여행자들이 많겠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하문도시 5월 6월이 좀 비가 많이 오지만 8월달이 좀 많이 오죠. 자, 이거 강우일수입니다. 한 절반 정도 오니까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자주 온다는 뜻입니다. 자주 온다는 뜻이고, 습도는 상당히 높죠. 바닷가 옆에 있다 보니까 80도가 넘어갑니다.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온도는 높고, 그 다음에 저기 습도는 높으면 불쾌지수가 올라가니까 역시 7, 8, 9 요럴 때가 제일 좋겠죠. 대신 이제 7, 8, 9 하면 요 복건성에 태풍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태풍 참고하시고요. 태풍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태풍은 뭐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니까. 대신 이제 기간은 뭐 6월부터 뭐 9월 편서풍 바뀌니까 거의 뭐 8월 달까지는 태풍이 몇 개 올라오니까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측 불가능한 거라. 우기가 5월 6월이라는 거, 그리고 태풍이 7, 8, 6, 7, 8 올라온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뭐 기온 같은 거는 뭐 1월 달에도 아주 춥진 않죠. 뭐 우리나라 초봄 정도 수준이나. 대신 이제 난방이 조금 약해서 춥긴 합니다. 습도가 높고 난방이 약해서 조금 싸늘해요, 겨울에 가면. 자, 이 정도면 천시, 지리, 인화는 이제 먹고 자고 보고 뭐 이런 건데, 먹고 자는 게 이제 인화에 속합니다. 제가 정한. 지리는 아까 본 여행지, 교통 같은 게 지리고요. 천시는 일기예보, 기후.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여행하실 때 필요한 복장, 그 다음에 방우, 방한 뭐 이런 거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배낭에 뭘 넣을지 중요한 거라. 자, 이상 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 세부적인 여행지에 대한 설명은 뭐 다음 기회에 기회가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권성은 잘 안 가는 동네라. 어제 하포 얘기가 잠깐 나와서 설명해 준다고 해서 복권성 한번. 하포입니다. 이쁘죠? 뭐 사진 찍기는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자, 복권성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거나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동영상에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즉각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못하면 내년에도 꼭 반영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만든 동영상에 대해서 뭐 조언이나 지적이나 비판이나 정정이나 비평이나 비난이나 비방도 괜찮으니까 적극적인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셔서 언제나 즐거운 추억 많이 남기는 여행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여행 길라잡이 배나온 김하민족이었습니다.